자, 18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뒤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갑니다. 2번.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문제에 나왔죠. 매해 반복되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대한 비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기. 빈민지원 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시작되었다. 맞죠?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 2번 보겠습니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의 결과로 보았다. 이건 인보관에 관련되는 문제죠. 자산조직협회는 개인의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 인보관에서는 산업화의 결과로 보았죠. 3번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사회제도 개혁을 개혁하고자 설립되었다. 자, 연구 및 조사를 통한 건 맞는데 이 목적이 사회제도를 개혁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죠. 연구 조사를 통해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할 빈민 그리고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빈민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실시한 것이 자선조직협회의 봉사 방식이었습니다. 4번 보기 빈민지역의 주민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여 함께 생활하였다. 함께 생활하였다면 뭐 인보관이 되겠죠.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그리고 연구 조사 개별 사회 복지에 영향을 미쳤고 반면에 인보관은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의 결과 그래서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런 성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집단 및 지역사회 복지에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자, 이거는 인보관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3페이지 요약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자산조직협회 왼쪽에 있고요. 인보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인보관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거주하고 사회 조사하면서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바탕을 두고 실시를 했고요. 반면에 자산조직협회는 빈곤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구분을 해서 가치 있는 빈민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자산조직협회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개별 사회 사업의 효시가 되었죠. 케이스워크의 효시가 되었고 반면에 인보가는 이것이 이제 인파워먼트의 효시가 되어서요. 집단 사회 사업 발전으로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룹워크의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봉사활동에서 전문직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가 아닌 것은 또 역시 보기를 보니까 이제 우회 방문자 이게 나온 거 보니까 자선조직협회 문제죠. 자, 1번 보기 우회 방문자들의 활동에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맞죠?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역시 지도 감독하는 체계도 마련하였고요. 이런 자선조직협회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 의사인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하였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기 보시면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서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했다는데 이건 이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 요약본을 보시면은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자선조직협회 그리고 아까 1898년에 우회 방문론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작한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쭉 보시면 1915년에 플렉스널 비판이 있고 그 이후에 보수 체계 정립하기로 했죠. 그리고 아까 문제에 나왔던 우회 방문은 보수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직 협회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번 문제. 한국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 도입은 1992년도에 실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니은 보시면 1990년대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 실시 맞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가 지금 선생님들하고 보고 있는 게 다른 회차의 기출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18회 기출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한국 지역사회 역사에 관한 설명 나와 있죠? 그리고 54번 문제는 역시 한국 지역사회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정부 책임성이 강화된 것은 2001년이 아니라 2000년이 되겠죠. 19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러니까 국기법이 제정이 되고요. 2000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자활공동체가 쉽게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 건 2012년이 되겠죠. 그리고 2010년에 행복이음 구축이 된 건 맞고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죠. 그리고 2015년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됐다. 아니죠? 2012년도에 그 시군구 복지희망지원단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죠.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000년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다음 2000년에 역시 국기법에 의해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함으로써 인원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서 이제 배치가 되었죠. 그리고 3번은 이제 연도가 틀렸죠. 연도가 맞지 않고요. 4번 보기 보시면 사회복지 전문 요원에서 최초의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나중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5번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 실태의 조사 등 사회보장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지금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최근 동향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아니죠?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은, 시군구 복지허브화 실시 아니죠?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가 실시되고 있고요. 디귿 보시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2016년에 실시가 되고 있고요. 리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죠. 과거 공공기관 위주로 복지 서비스가 지원이 됐던 반면에 1995년 지방 분권화 이후에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내용 중 설명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보기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열등처의 원칙 맞긴 맞는데 이거는 열등처의 원칙은 1834년에 신빈민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2번 길버트법은 원외구제 허용한 거 맞죠? 자, 3번 비스마르크의 3대 보험은 질병 실업 아니죠? 비스마르크의 3대 보험은 질병 산재 노령 폐질보험,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질산노라고 외웠습니다. 질산노. 자, 한번 볼까요? 질산노.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약집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1883년에 비스마르크가 사회통합을 위해 도입된 질병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다음에 노령 폐질연금에서 질산노가 되겠죠. 그래서 질병 산재 노령 폐질 보험이 맞지 위에 질병 실업보험은 아닙니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자, 다음에 4번 미국 사회보장법은 1935년에 보편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아니죠?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소득비례 방식 아니죠? 소득비례 방식이 아니라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자, 베버리지 보고서 어디 있습니까? 1942년이죠? 네, 오겠습니다. 정액보험료와 정액급여를 지원을 했죠. 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소득비례 방식의 사회보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 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 아니죠?
자, 복지 패러다임을 옹호하는 거죠. 성장이 아니라 복지 패러다임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기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3번, 4번, 5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11번. 베버리지 보고서 또 나왔네요. 베버리지 보고서가 사회보장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아까 3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아동수당, 아동가족수당, 완전고용, 포괄적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최저임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80년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고 2번.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맞죠? 3번.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하고요. 4번.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상업화를 통해 상업화를 통한 건 맞는데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죠. 자,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을 하면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쉬운데 반면에 민영화를 하게 되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런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는데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952년에 카바가 들어온 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외국 민간 원조 기관 협의회 카바라고 하죠. 카바는 구물자 중심의 배분 중심으로 사회복지 행정을 활동을 하였다. 맞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문제고요. 자, 3번. 사회복지 기관들은 수용 보호에 바탕을 둔 행정 관리 기술을 사용하였다. 맞죠? 자, 초기에는 수용 보호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서비스 중복 누락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고요. 5번 보기. 카바는 지역사회 조직화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건 아니죠. 조직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최근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운동, 주민운동이 활성화되었고요.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영리 부분도 참여를 하게 되었죠. 비영리 부분과 영리 부분 전부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하게 되었고요. 사회적 경제에 의한 비영리 조직의 시장 경쟁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죠. 5번 복지 다원주의 패러다임 등장으로 국가 주도의 아니죠. 복지 다원주의 패러다임 등장한 건 맞는데 국가 주도가 아니라 시장 주도의 복지 서비스가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주도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도입을 시대성으로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는 각 시대에 해당하는 연도를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부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졌어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건복지사업이 먼저 이루어졌죠.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 전문 용어는 1987년 매해 시험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 용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이죠. 그리고 최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4년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시대순으로 나열해보면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미음이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1번. 재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가장 빠른 것은 쉽죠.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느린 것은 기초연금법이죠. 2014년에 제정되어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